자기 몸이 영양제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이호영입니다. 지금 이제 평택대학교에서 그 스포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건강 잡지를 통해서 월간지 기자나 편집장을 하면서 이 계통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단식이다 생각해서 2008년부터 단식에 대한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명의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병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고치는 수단도 같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음식과 호흡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제 만났던 단식 소비자들은 젊으니까 당연히 체중 감량이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전혀 다릅니다. 제가 기억나는데요. 26살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휴학을 했던 아가씨인데 수원에 살았어요. 식욕 억제제죠. 이걸 먹으면서 이제 운동 같은 거나 다른 방식을 안 해도 살이 잘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미를 붙인 건데 문제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인데 복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달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몇 년간을 그 처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정말로 공짜로 여러분들이 살이 빠진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하고 같습니다. 반드시 어떤 원인은 결과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 아가씨는 26살이었는데 자기 말로 이래요. 그냥 미쳤다라고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밖을 나가지를 않게 되고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다 끊어져 버리고요. 거의 마약 중독자처럼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약에 그런 성분이 있다는 말도 있네요. 그래서 그 약을 끊고 나니까 아주 심해졌어요.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 이것 때문에 또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또 처방을 했습니다. 이걸 먹고 나니까 이제 더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방했던 의사들은 그 처방약의 부작용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뒀던 돈을 전부 들고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대구 팔공산에서 단식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단식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또 뭐 식욕 억제제 잠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요즘은 그런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치유 단식을 원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는데요. 그 영양제 가다 복용에 의해서 찾아온 경우도 있어요. 이 아가씨는 당시에 28살이었는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살려달라는 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공시생이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나는 이제 능력 없어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 특징이 뭐냐면 엄마가 이제 반찬을 해주면 거의 먹질 않아요. 자기 몸이 영양제에 의해서 대사가 일어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수도 없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그네슘이 필요해서 마그네슘을 알약을 먹으면은 마그네슘이 체내에 많아지나요? 그 마그네슘을 흡수할 능력을 여러분 몸은 갖고 있나요? 내 몸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남들이 알려주는 제품에 대한 사양만 보고 거기에 의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칼슘 제제를 먹는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낫지는 않아요. 칼슘이 뼈세포로 들어가야 골다공증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칼슘을 먹었는데 뼈세포로 가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산소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건 산화칼슘으로 바뀌어서 뼈 옆에 침착이 됩니다. 뼈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어깨뼈에 붙어 있으면 어깨 석회화라 부릅니다.
발목뼈나 발가락뼈에 붙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통풍이라고 부릅니다. 요산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그 성분은 칼슘이라고 하는 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가 여러분들을 고치고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영양제를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내 몸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15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뒤에 이제 엄마하고 아빠를 만났을 때 들었는데 이 아가씨는 무염식을 했대요. 저염식도 아니고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는 전해질 성분이 약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해서 신경이 자꾸 간폐해요. 신경이 발동을 해서 싱싱하게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을 해야 하는데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우울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15일 단식을 하고 집에 가서 영양제를 넣어둔 바구니가 있더군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버렸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인증샷을 보내왔어요. 정말 한 바구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만약 여러분을 인간이 조립해서 만들었다면 인간이 만든 영양제로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생겼어요. 어떤 인간도 여러분을 조립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영양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말아야지 장기간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건 의사들도 똑같은 당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밥 안에는 미네랄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소량 미네랄도 많고요. 또 뭐 다량 미네랄도 많고 미네랄 성분이 많은데 이런 미네랄 성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미네랄을 또 이렇게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조효소나 또는 식품 효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비타민도 물론 있을 테고요. 뭐 또 에너지원이 되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거, 밭에서 나거나 논에서 나는 음식이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영양제죠. 그게 천연 영양제라고 합니다. 영양은 밭에 가야 있어요. 약국에는 없습니다. 약국에 영양이 있을 리가 없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공장에서도 식물을 키워요. 습도, 온도, 그 다음에 강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빛을 맞춰서 만들어냅니다. 그건 영양제가 없어요. 있다면 그 씨가 갖고 있던 원래의 영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들판에 있는 영양제는 씨가 가진 발화라고 하죠. 이 우미 싹이 트는 이제 밀상요법이나 이럴 때 이런 걸 쓰는데요. 씨앗이 가진 생명력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서 그 흙들이 공급하는 거 또는 햇빛이 공급하는 이런 천연 미네랄은 공장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새싹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실험실에서 또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화학 성분을 조합해서 만드는 합성 영양제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상추하고 배추하고 무하고 밥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